안녕하세요. 5주차 2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2강의 학습 목표는 표본 분포를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평균 표본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 표본 분포와 평균 표본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표본 분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표본조사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본조사로부터 얻은 표본의 통계량을 입각해서 미지에 모르는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바로 표본조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집단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모집단 중에서 우리가 평균 뮤를 모르고 또는 표준 편차를 모르고 모 비율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에 모집단으로부터 일정한 크기의 어떤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 자료를 가지고 표본의 평균 X바, 표본의 분산 S2, 표본의 표준 편차 S, 표본 비율 P의 햇을 구해서 이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통해 결국은 이 표본 통계량으로부터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바로 표본 조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표본 분포라고 하는 것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의 확률 표본을 수없이 반복해서 추출한 결과를 통해서 얻은 표본 통계량의 확률 분포가 바로 표본 분포입니다. 따라서 표본 분포는 평균의 표본 분포도 있을 수 있고 분산의 표본 분포도 있을 수 있고 비율의 표본 분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분포, 표본 분산 분포, 표본 비율 분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모 평균을 추정하게 되면 오차 때문에 오류를 범할 위험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표본 분포의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표본 분포 이론을 잘 이용하면 크기 n의 표본을 수없이 추출하지 않아도 평균의 표본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표본 분포 X바의 확률 분포를 알고 표본 평균 X바의 모 평균 뮤의 추정치로 사용하는 데 따른 위험을 분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평균의 표본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모집단으로부터 일정한 크기 n의 확률 표본을 우리가 수없이 추출해서 각 표본의 평균을 계산해서 이들 표본 평균들의 확률 분포를 갖는데 이를 우리는 평균의 표본 분포라고 합니다. 즉 모집단 분포와 평균의 표본 분포에서 주사위의 한 개를 수없이 던지는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사위의 눈금은 1부터 6까지가 있고요. 결국은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 3도 6분의 1, 4도 6분의 1, 5도 6분의 1, 6도 6분의 1 되죠.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어떤 그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대값을 구할 때는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1 해서 6 곱하기 6분의 1 하면 결국은 3.5라고 하는 숫자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기대값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확률 분포 중에서 베리언스의 x를 구하려고 하면 확률 변수값 1에서 3.5를 빼서 제곱해서 6분의 1을 하고 다시 2에서 3.5를 빼서 제곱해서 6분의 1을 곱하고 해서 마지막 다시 6에서 3.5를 빼서
제곱해서 6분의 1을 해서 우리가 어떤 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 분포와 평균의 표본 분포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모집단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방금 앞에서 보았듯이 뮤라고 하는 것, 다시 이 뮤라고 하는 것은 EX 기대값하고 똑같게 볼 수 있고, 요걸 구하는 공식은 서메이션에 X에다가 결국은 확률을 곱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1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1에서 6 곱하기 6분의 1 하면 3.5가 나오는 방법이 바로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이고, 분산은 이제 각각 확률 변수에서 위에서 구한 기대값을 빼서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서 구하는데, 결국은 주사위 같은 경우에 분산값은 약 2.92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2.92를 루트를 취하게 되면 1.7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표준 편차 값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집단 분포의 막대 그래프를 뭐냐면 1이라고 하는 것도 6분의 1이고 2도 6분의 1이고 해서 결국은 일양분포 형태, 영어로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형태가 되는데, 결국은 주사위 같은 경우는 1부터 6까지 동일하게 6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집단은 이것처럼 일양분포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 모집단에서 뽑아온 표본의 분포는 다시 말하면 이런 일양분포가 아니고 정규분포 형태로 바뀌어짐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가 눈금이 이제 1부터 6까지 있는데, 만약 표본을 추출할 때 n=2로 두 번씩을 뽑는다는 얘기죠. 주머니에 주사위를 넣고 뽑아서 보니까 처음에 1이 나왔어요. 넣고 다시 뽑으니까 또 1이 나왔어요. 그러면 1이 되는 거죠. 그 1과 1이 나왔으니까 두 개의 표본 평균은 1.0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뽑았는데 1이 나왔고 두 번째는 2가 나왔어요. 그러면 1.5가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1, 세 번째가 3이면 1, 3 평균은 2.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1, 4, 그러면 2.5, 1, 5면 3, 1, 6이면 3.5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첫 번째 뽑았는데 그게 2였어요. 근데 두 번째가 1이었어요. 그러면 1이 뽑히는 거죠. 그러면 1.5가 될 평균이죠. 첫 번째가 2고 두 번째가 2면 2.0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2고 두 번째가 3이면 2.5가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2고 그 다음에는 4면 표본 평균은 3.0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주사위를 결국은 두 번씩 뽑아온 경우에 한 개를 갖다가 이제 두 번씩 뽑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는 66이 36가지 형태가 취하게 됩니다. 36가지 형태가 되지만 이것을 표본 평균으로 다시 분포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사위 한 개 던지기 실험에서 n=2일 때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는 1인 경우가 전체 36 중에서 한 번이 나왔고 1.5는 2번, 2는 3번, 2.5는 4번, 3은 5번, 3.5가 6번이나 가장 많이 나왔고, 다시 이제 4로 올라가면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36분의 5, 36분의 4, 36분의 3, 36분의 2, 36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상태, 다시 말하면 표본 평균하고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값을 가지고 이렇게 1대1로 대응시켜 놓으면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한 그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3.5인 경우가 36분의 6으로 가장 많았고 4와 3인 경우는 36분의 5가 안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36분의 4, 그 다음에는 36분의 3,
그 다음에 36분의 2, 그 다음에는 36분의 1. 그래서 1인 경우도 36분의 1이고 6. 처음에 6을 뽑고 넣고 다시 뽑았는데 6을 나오는 두 번 경우도 그건 결국은 1과 6인 경우는 3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는 처음에 1부터 어떻게 했어요? 1부터 똑같이 6분의 1씩 나와서 거의가 아니라 일항 형태의 분포 형태를 취했지만 만약 n-꼴 2로 뽑았을 경우에 이렇게 뽑아도 결국은 상당히 시메트릭한 정규 분포 형태로 지금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의 표본 분포에 대한 건데 지금 우리가 앞에 분포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값을 구하려고 하면 기대값이라는 것은 2의 x바가 되는 거죠.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이니까 이것은 1.0 곱하기 36분의 1 더하기 1.5 곱하기 36분의 2 더하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하면 되는 거죠. 얼마까지요? 6 곱하기 36분의 1 하면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걸 보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기대값,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 평균은 1.0 곱하기 36분의 1, 1.5 곱하기 36분의 해서 3.5가 되어서 요 3.5 기억하나요? 아까 주사위 눈금 할 때 원래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해서 마지막 6 곱하기 6분의 1 했을 때도 결과가 3.5였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기대값도 3.5고 모집단 평균의 기대값도 3.5가 되어서 요 네모 박스 안에서 보는 것처럼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결국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뭐하고 같냐면 결국은 뭐와 같으세요?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진다는 얘기죠. 같아짐을 지금 우리가 여기 3.5하고 3.5가 같아서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값은 각각 우리가 1.0에서 3.5를 빼 제곱해서 36분의 1 해가지고 마지막 6.0에 3.5를 빼 함하게 되면 1.46이 나오는데 이 1.46은 앞에서 나온 분산값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페이지에 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분산에 대한 공식은 표본 평균에서 결국은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을 빼서 제곱을 해서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로 곱해가지고 전부 더하면 결국은 분산값을 구할 수 있고 그거를 루트를 취하게 되면 결국은 표준 편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집단 분포하고 평균의 표본 분포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비교해 보면 결국은 기대값 2x바는 결국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n으로 나눈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루트를 취하게 되면 이것을 위에는 분자는 시그마만 남고 결국은 분모는 제곱근 형태의 루트 n이 됩니다. 앞에 문제 우리가 주사위 가지고 했는데 더 간단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모집단이 어떤 숫자가 있냐면 가장 간단한 숫자 1과 2와 3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1, 2, 3 해서 똑같이 3분의 1 형태를 갖는 거죠. 지금 1, 2, 3이 모집단인 경우에 우리가 평균은 얼마죠? 평균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나누기 3이니까 얼마예요? 결국은 3하고 6이니까 결국은 2가 되는 거죠. 2가 평균이 되는 거죠. 근데 분산을 어떻게 구했어요? 앞에서 분산은 만약 모집단이니까 1을 뺄 필요는 없죠. 3이라고 해놓고 나서 1에서
평균을 뺀 2를 빼서 제곱을 하고, 두 번째 2에서 2를 빼서 제곱을 하고, 세 번째 3에서 2를 빼서 제곱을 하면 얼마가 되죠? 3분의 2가 됩니다. 이 모집단 분산값이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제 1, 2, 3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서 n=, n=2로 표본을 두 개씩을 뽑는다고 했을 때 뽑는 가지수를 열거해 보면 첫 번째 1이 뽑히고 두 번째 1이 뽑히는 경우도 있고, 첫 번째 1이 뽑히고 두 번째 2가 뽑히는 경우도 있고, 첫 번째 1이 뽑히고 두 번째 3이 뽑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2가 뽑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이 뽑히겠죠. 그 다음에는 2가 뽑히고 2가 뽑히고, 그 다음에는 2가 뽑히고 3이 뽑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이 뽑히고 1이 뽑히고 3이 뽑히고 2가 뽑히고, 그 다음에는 3이 뽑히고 3이 뽑히죠. 그러면 1과 1이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은 1이 되는 거죠. 1과 2는 1.5가 되는 거죠. 1과 3은 2가 되는 거죠. 2와 1은 1.5가 되는 거죠. 2와 2는 당연히 2가 되는 것이고요. 2와 3의 평균은 2.5가 되는 것이고요. 3과 1의 평균은 2가 되는 거죠. 3과 2의 평균은 2.5가 되는 거죠. 3과 3의 평균은 얼마 돼요? 3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X바라고 하는 것은 1인 경우 1.5인 경우, 2인 경우 2.5인 경우, 3인 경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률을 보면 결국은 1인 경우가 몇 번째 나왔습니까? 지금 가지수가 3, 3은 9에서 9분의 1이 나왔는데 9분의 1이 나왔고요. 1.5가 9분의 2죠. 요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2인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9분의 3이 되는 거죠. 2.5는 얼마예요? 9분의 2가 되는 거죠. 3인 경우 얼마예요? 9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얼마예요? 1, 여기가 1.5, 여기가 얼마? 2, 여기가 2.5,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모집단은 이와 같이 1, 2, 3이 동일하게 3분의 1의 형태를 취하는 분포의 모양이었지만 표본 평균의 분포를 모양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시메트릭한 형태의 분포가 나옴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요 상황에서 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서 기대값을 구하면 어떻게 구했습니까? 기대값 아빠 다시 해볼까요? 기대값 X바는 1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1.5 곱하기 9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9분의 3 더하기 2.5 곱하기 9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9분의 1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빨리 계산하면 답이 얼마나 나오냐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2는 앞에서 구했던 모집단의 평균 2와 일치해서 결국은 첫 번째 요 박스 안에 나와 있는 2x바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뮤와 같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은 베리언스의 x바라고 하는 것은 각각 값에서 여기 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서 1에서 얼마를 뺀 거예요? 2를 빼서 제곱해서 얼마를 더해요? 곱하기 9분의 1을 하고, 두 번째는 1.5에서 2를 빼서 제곱에 9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는 2에서 2를 빼서 제곱에 9분의 3을 하고, 그 다음에는 2.5에서 빼기 2를 해서 제곱에 9분의 1을 하고, 마지막 3에서 2를 빼서 제곱에 9분의 1을 해서 구하게 되면 그 숫자가 어떤 숫자와 일치하냐면 원 모집단의 분산이 3분의 2였는데 요 3분의 2를 2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3분의 2를 2로 나누게 되면 결국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요것은 1,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3이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요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와 같으냐면 결국은 모집단의 분산 3분의 1을 표본의 숫자 2로 나눈 거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분산의 공식을 보면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의 표본분포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모평균 뮤하는 어떠한 모집단이건, 다시 말하면 어떠한 표본이건 간에 또는 복원 추출 간에 비복원 추출 간에 언제나 동일하게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평균의 표본 분포에서 평균의 표준 오차, 이제 루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n의 제곱근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각 표본 평균들이 그들의 기대값 주위에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준 오차를 활용하게 됩니다. 즉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표본 크기 n이 증가하면 이 값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값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차라고 하는 것은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표본의 수 n이 커질수록 작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표본 크기 n이 증가할수록 평균의 표준 오차는 작아져서 표본 평균 x바들이 모평균 주위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표본 크기 n이 증가할수록 표본 평균으로부터 모평균 뮤를 추정하는 정확도가 높음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5주차 2강에 대한 내용인데, 교과서에 보면 뭐 7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8 보면 예제가 나와 있죠. 강북대학교 전체 교수는 800명이고 평균 연령은 48.5세였다. 만약 크기가 20명인 표본을 모두 추출할 경우에 평균 연령의 표본 분포의 평균 얼마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집단의 평균만 알면 표본 분포의 평균은 바로 모집단의 평균과 같기 때문에 그냥 바로 45.84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제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가르쳐 주고 표본 분포에서 표준 편차를 물어본다고 하면 바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n으로 제곱근으로 나누어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우리 교과서 한번 보실까요? 그 낚시터에서 잉어 무게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평균이 4.7kg다. 지금 뮤가 4.7kg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0.9kg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 표본들의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얼마냐. 만약 이 표본 분포의 평균은 얼마냐라고 하면 그냥 이것은 이거와 같기 때문에 그냥 4.7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냐고 하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제곱근으로 나눈 거로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몇 개를 뽑았느냐 하는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이 예를 들어서 9개를 뽑았다고 하면 9로 가고 원래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0.9
9가 되니까 9가 루트로 쓰면 3으로 나오니까 0.3이 되는 거죠. 0.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요 마지막 공식을 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답할 수가 있게 됩니다. 5주차 2강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2강에 보면 표본 분포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표본 분포라는 게 뭐냐? 표본 분포라는 것은 크기가 n호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호인 모집단, 아까 우리가 1, 2, 3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를 했을 때 이 1, 2, 3이라고 하는 게 라지 n의 개수죠. 크기가 n호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호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개씩 뽑는다고 하니까 스몰 n은 2라는 얘기죠. 그래서 표본을 다 뽑았을 때, 그러니까 복원 추출을 해서 뽑을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뽑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복원 추출로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모집단의 개수에다가 모집단이 3이죠. 그러면 몇 번 뽑냐? 2번 뽑죠. 그러면 3의 2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9가지가 되는 거예요.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요. 지금 이게 1, 2, 3이니까 3의 2승에서 9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4와 5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5에 2개로 하면은 2가 되니까 얼마예요? 25개가 되는 거죠. 만약 3번을 뽑는다고 하면 5에 3승이 되니까 25 곱하기 다시 5로 하니까 상당한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 분포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n호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스몰 n호인 표본을 모두 추출했을 때 모든 표본에서 얻어진 통계량의 분포를 표본 분포로 합니다. 근데 그 표본 분포는 평균에 대한 통계량이면 평균의 표본 분포가 되는 것이고 분산과 관련된 분포라면 분산의 표본 분포가 되는 것이고 비율에 관한 거라면 비율의 표본 분포가 됩니다. 두 번째로 공부한 것은 평균의 표본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뭐 계속 하던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X바 표본 평균의 뮤는 다르게 표시하시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뭐와 같다?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뮤값 또는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은 뭐와 같다? 모집단 평균 뮤와 같다. 이게 이제 우리 정리하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균의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 같다. 그것은 두 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n분의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수 n으로 나눈 것과 같고 만약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하면 그것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제곱근 n으로 나눈 것과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주차 2강의 주요한 내용은 표본 분포에 대한 정의와 평균 표본 분포의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과 평균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5주차 2강의 형성평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모집단이 무한 모집단이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분포의 모양은 종 모양의 대칭으로 정규 분포와 비슷하다. 평균의 표본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평균의 표본 분포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 평균의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같다. 2번, 3번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한 얘기고 4번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평균의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제곱근으로 나눈 것과 같다 해서 1번 형성평가의 문제의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5주차 2강의 형성평가 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쌈지회사에서는 생산하는 통조림 무게는 평균 1000g이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100g이다. 어느 하루에 생산되는 통조림들 중에서 크기가 100개인 표본을 가능한 모두 뽑았을 때 각 표본의 표준 편차는 얼마일까? 이제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 그대로 모집단의 평균과 같기 때문에 1000g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000g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베리언스의 x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n으로 나눈 것과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제곱근 n으로 나눈 것 같은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문제에서 100이라고 주어지고 또 우리가 아래 분모도 계산하기 편하게 100개라고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루트 100은 10이니까 10분의 100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바로 10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2번 문항의 답은 우리가 100을 루트 100으로 나눈, 즉 10으로 나누니까 결국은 10g 해서 문제 형성평가 2번 문항의 답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주차 2강에서 표본분포가 무엇인가, 또 표본분포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알아보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